네, 재산이 30억 원이 있으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남아있는 가족들은 재산을 어떻게 나눠 가져야 될까요? 장남이 가장 많은 재산을 가져가야 될까요? 아니면 부모님과 한 집에서 살고 있던 자녀가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가야 될까요? 상속세 신고 시 가장 많은 분쟁이 있는 이 재산 분할, 심하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까지 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분할을 해야 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상속세법으로 정해져 있는 재산 분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속을 받는 순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순위는 자녀와 배우자, 2순위는 부모와 배우자,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사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상속인 간의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누어 가질 수 있을까요? 상속재산을 나누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으로 정해진 비율대로 나누는 겁니다. 법으로 정해진 상속재산을 나누어 가지는 동일한 순위에 있는 사람은 각각 똑같은 비율로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외사항은 있습니다. 법적으로 배우자는 재산 형성에 기여를 했다고 보아 1.5배의 비율로 상속재산을 나눠갔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와 자녀 3명인 총 5인 가족에서 남편이 상속재산 4억 5천만 원 남긴 채 사망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녀 3명은 순위가 동일하기 때문에 각각 1대1대1 동일한 비율을 갖습니다. 근데 배우자는 자녀와 동일한 1순위이지만 재산 형성에 기여를 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보다 큰 1.5의 비율을 갖습니다. 자녀 비율과 배우자 비율을 합쳐서 전체는 4.5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비율대로 계산을 하면 자녀 한 명당 1억 원을 상속받고 배우자는 1.5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가족 간의 협의로 재산을 나누는 건데 법으로 정해진 비율은 무시하고 자녀 중에 부모님 봉양을 열심히 하였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를 한 사람이 있다면 가족 간의 협의를 통해 법정 비율보다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상속인 중 한 명에게 모든 재산을 다 넘겨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분쟁을 통해서 재산을 나누는 건데 이 분쟁이란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래도 세무사로서 다루기 힘든 케이스이긴 하지만 상속을 전문으로 하다 보면 종종 발생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분쟁으로 가는 이유는 거의 비슷한데 자녀 중에 상속 전에 미리 재산을 받은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부모를 봉양을 열심히 했거나 또는 재산 형성에 기여를 한 경우에는 법으로 정해진 상속 비율보다 더 많은 재산을 주장을 하여 분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런 케이스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연세가 있는 부모님들 중에서는 첫째 아들인 장남에게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만약 이분들이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넘겨준다는 유언을 남긴다면 다른 자녀들은 상속재산 하나도 받지 못할까요?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소송을 통하면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유언 등을 통해 아무런 재산을 상속받지 못했더라도 법으로 정해진 비율의 50%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재산이 30억 원인 아버지가 사망을 했고 상속인으로는 어머니와 자녀 3명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자녀 중 한 명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기로 유언을 남겼다면 나머지 자녀들은 본인들의 법정 상속 지분 비율 22.22%의 50%인 11.11%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서 받아올 수 있는 겁니다. 소송을 통해 재산을 분할한다면 변호사 선임 비용이 들고 가족 간의 감정이 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을 하기 전에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상속인 간의 원만한 협의를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3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영상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장을 통해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자 구독자 1000명을 달성하면 상속 관련 Q&A를 영상을 제작해 보려고 현재 기획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따로 유튜브에 공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